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명품 조각 10선 중 6번째 작품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의 조각상이라 불리우는 우리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걸작 불상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인 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으로 반가사유상이란 반가부좌 자세를 하고 생각하는 불상이라는 뜻입니다. 반가사유상에서 미륵보살은 오른쪽 다리를 왼 무릎에 얹고 오른손을 턱에 괜 채 수많은 중생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에 대해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가 1945년 가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광융사 즉 고류지 목조미륵 반가사유상을 보고서 자기가 그동안 많이도 보아온 그리스 로마의 어떠한 뛰어난 조각들도 세속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좌치가 남아 있었으며 인간 실존의 저 깊은 곳까지 도달한 절대자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목조미륵 반가사유상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평화로운 모습과 극도로 완성된 인간 실존의 최고 이념을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만약 야스퍼스가 우리 국보 제83호를 보았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국보 제83호에 대해 그 종교적,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일본의 국보 제1호와 몇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미륵 반가사유상은 생각과 사유라는 의미가 서로 유사하듯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중생들을 측은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제작의 모티브가 유사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이 단지 고통받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체념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깊은 상념에 빠져 있을 뿐이나 미륵 반가사유상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제 막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 보살에서 부처로 변신한 법열로 인해 평안하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인간 실존의 저 깊은 곳까지 도달한 절대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인들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국보 1호인 목조미륵 반가사유상을 모방한 것처럼 두 작품을 연관지어 보려는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었으나 일본인 특유의 사실 왜곡의 몸짓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국보 제83호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은 우리나라 고대 불교 조각사 연구의 출발점이자 6, 7세기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 조각품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세계 어떤 걸작 조각품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는 명작입니다. 1912년 이완가 박물관이 일본인 고물상에게서 2,600원에 구입한 국보 제83호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은 현재 국보 미술품 중 가장 가격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시기 간송 전영필이 구입한 고려 상감청자 운항매병이 2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낮은 가격 같으나 당시 문화재 유적에 대한 인식이 낮고 숭유 배불 의식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고급 한옥 한 채 값이 1,000원 정도였습니다. 국보 제83호와 비슷한 모양인 국보 78호 미륵 반가사유상은 일본인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그 판매가 어렵자 기증 형식으로 당시 총독인 데라우찌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라우찌는 1916년 총리 대신이 되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학계 등에 두루 잘 알려진 이 걸작품을 차마 가져가지 못하고 1915년 발족한 총독부 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현재 83호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93.5cm인 국보 83호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은 금동으로 만든 반가사유상 중에서 가장 크며 전체적으로 정교하면서도 세련미가 넘쳐 완벽하고도 탁월한 금속 주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했음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중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모두 3개가 있는데 국립박물관 소장의 국보 제83호와 78호, 그리고 삼성리움미술관 소장의 제118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이들 중 78호와 83호가 가장 유명한데 국보 78호가 화려한 보관을 쓰고 머리로부터 장식띠가 있는데 반해 제83호는 머리에 삼면이 둥근 산으로 쌓인 소박한 삼상관을 쓰고 있고 그 형태가 전체적으로 단순하지만 보다 섬세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미학적으로는 이들 중 제83호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보 제83호는 한 번도 가격이 매겨진 적이 없습니다만 그 보험가로 가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국보 83호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2013년 10월 뉴욕전을 앞두고 보험가를 산정한 결과 그 평가액은 5천만 달러, 즉 약 500억 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보 자기류는 보험가가 4 내지 500만 불인 50억 내지 60억 원 정도입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험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볼 때 실제 가격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상으로 미륵보살은 불가에서 메시아 신앙과 관계가 있는 미래의 부처입니다. 즉 불가에서 말하는 28천 중 4번째의 하늘인 도솔천에서 머물다 석가모니가 인멸하신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서 그때까지 깨닫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메시아입니다. 반가사유상은 시다르타가 출가 전인 태자 시절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전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가사유상을 미륵보살로 여기는 것은 미륵신앙이 유행했던 신라에서 특히 성행하였는데 신라에서는 화랑을 미래의 구세주인 미륵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가사유상을 곧 미륵보살로 단정지어 부르는 것은 교리적 근거가 약하여 그냥 반가사유상으로 칭하는 것이 보다 무난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보 제83호와 78호에 대해서 그것이 신라작이냐 백제작이냐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와 유사한 일본 광융사의 미륵 반가상이 신라의 사신이 쇼토쿠 태자에게 줄 선물로 가져간 것이란 점과 광융사의 목조 반가사유상은 당시 일본 목조 불상 대부분이 농나무나 비자나무로 제작된 것과 달리 한국의 경상도 일대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적송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라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미술사적으로 볼 때 조화롭고 균형 잡힌 형태와 우아하고 세련된 조각기술로 미루어 백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반가사유상이 출토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일본 미술사학자 세키노 다다시는 1933년 발표한 조선 삼국시대의 조각이란 논문에서 국보 제83호가 경주 남쪽 오릉 부근의 폐사지에서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만 그의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직 신라작이냐 백제작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국보 제83호는 정교함과 세련미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금이 불루 화이불치 즉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아니한 우리 전통 예술미를 가장 아름답게 구현한 최상의 작품입니다.
미륵 반가사유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별다른 장신구를 걸치지 않고 몸에 밀착된 얇은 법의를 입은 채 단순하지만 균형 잡힌 신체와 금동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마치 천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옷주름은 깊고 자연스러워 능숙하고도 세련미 넘치는 명품으로서의 품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반가부자 자세로 왼발은 내려 작은 연화대를 밟고 오른발을 그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왼손은 그 발목을 잡았으며 오른팔은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깊은 명상 끝에 이제 막 법열의 경지에 이른 듯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불상 특유의 반가부자 자세는 인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삼국시대에 전해져 7세기 무렵 신라에서 발전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륵보살이 앉은 연꽃을 새긴 연화대는 거의 드러나 있으며 머리 뒷부분에 달린 긴 돌출부로 미루어 제작 당초에는 광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뒷모습으로 보니 허리가 더욱 날씬하게 보입니다. 머리에는 3개의 반원이 이어진 삼상관 또는 연꽃 모양의 연화관을 쓰고 있습니다. 삼상관의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어 매우 단순하면서도 방정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보관은 인도나 중국의 불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렷한 이목구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명상 중인 얼굴의 잔잔한 미소는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품고도 남을 듯 보입니다. 조금은 풍만한 얼굴에 눈썹은 길게 조각하여 미간을 지나 콧등에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그시 감은 듯한 눈매는 길면서도 끝이 조금 올라가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하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인자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구부러진 오른팔의 처리는 자칫 잘못하면 전체 길이가 너무 길게 보여 어색하게 보이기 쉬우나 국보 제84모는 꺾여진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으로 살짝 들어 올리듯 받쳐줌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무난히 해결하였습니다. 옆으로 보면 더욱 오른팔의 세련미와 자연스러움이 돋보입니다. 앞으로 조금 구부린 상체와 오른쪽 얼굴에 데일 듯 데이지 않은 구부린 손가락은 현재 명상 중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를 야스퍼스가 극찬에 맞이하지 않았던 일본 국보 제1호와 우리의 국보 제84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보 84호 미륵상과 일본 교토 고류지 목조 미륵상은 삼면관의 보관 형태, 가슴과 허리의 처리, 무릎 밑의 옷자락과 의자 양옆으로 들이운 허리띠 장신구 등이 매우 흡사하여 일찍이 양국의 고대 불교 조각 교류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아스카 시대 일본 목조 불상 대부분이 농나무나 비자나무로 제작된 것과 달리 고류지의 목조 반가사유상만 유일하게 한국의 경상도 일대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적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당시 일본 불상들과 달리 각 부분을 따로 조각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통으로 깎아서 제작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 서기 623년조에 신라에서 가져온 불상을 광융사에 모셨다는 기록이 있어 이 불상을 신라에서 가져온 목조 반가사유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불상의 허리띠 부분이 농나무를 사용했음이 확인되어 일본 제작설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을 일본에서 수리 보완한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은 아스카 시대 불상과는 명확히 다른 한반도 도래 양식이란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양국의 친선적이고 긴밀했던 문화교류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참고로 목조 미륵상을 소장하고 있는 광융사 즉 고류지는 신라에서 건너간 도래인 후손 진화성이 신라 사신이 쇼토쿠 태자에게 줄 선물로 가져온 목조 미륵 반가사유상을 보관하기 위해 603년에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양자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자는 똑같은 삼상관을 쓰고 해탈에 이른 법열을 느끼는 듯한 신비스럽고 평온한 모습이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부분적으로는 서로 다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것은 목에 둥근 옷주름이 있는 얇은 법의를 입고 있으나 일본의 것은 상체가 어떤 장식도 하지 않은 나신으로 다만 목에 세 가닥 주름 즉 삼도를 새겨 놓았습니다. 불가에서 삼도란 부처목의 삼선으로 번뇌와 업 그리고 생로병사의 고를 의미합니다. 양자가 다 세계적 명품임은 틀림이 없으나 논자에 따라서는 우선 오른손가락의 모습에서 양자의 예술성의 우위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즉 일본의 것은 엄지와 중지로 통상적인 둥근 수인을 그리며 볼에서 손가락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것은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구부린 채 법열을 느끼는 순간 손가락이 뺨에서 막 떨어지려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예술적으로 한 수 위라고도 합니다. 또한 일본 국보 1호의 미륵보살은 우리 국보 제78호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발바닥이 아무런 자극이나 느낌이 없는 듯 평평하게 펴져 있으나 국보 83호의 경우 엄지발가락이 살짝 꺾여져 있어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해탈에 들어가는 순간의 힐로 인한 움직임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보 83호는 카를 야스퍼스가 극찬한 일본 국보 1호와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술미가 더 돋보이는 세계적 명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보 83호가 재료면에서 훨씬 다루기 어려운 나무가 아닌 금속이란 점 또한 일본 국보 1호와 비교되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세계 명품 조각 10선 중 6번째 작품으로 국보 제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